righteous man. I bow my heart for the woman I will meet his hand, and for the children of a lost man. 노트북 하면 언제부턴가 게이밍 노트북을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게이밍 성능이 노트북의 성능처럼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고성능의 노트북일수록 비싼 몸값을 기꺼이 지불하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게임이 아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위해 고성능 노트북을 필요로 하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레이저 블레이드 15 스튜디오 에디션이 바로 그런 노트북입니다. 레이저 노트북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별것 없어 보이는 이 패키징인데도 꽤나 신경을 쓴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제일 상단에는 어댑터 등을 담고 있는 박스가 있고요. 하단에는 노트북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 박스 색상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확 풍겨져 오는 이 새것의 향기. 자, 검은색 박스에는 전원 관련 부속품이 들어 있습니다. 비닐로 잘 포장된 어댑터가 있고요. (230W) 어댑터네요. 그리고 역시나 비닐로 잘 포장된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플러그에는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함이 레이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죠. 부속품 박스도 소중하게 보관해야 되겠죠. 네, 하얀색 본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와, 색깔 미쳤네. 와, 와, 뭐지? 뭐긴 뭐겠습니까? 머큐리 에디션이니까 이런 색깔이겠죠. 영롱한 은갈치를 뒤로하고 내부에는 여전히 그렇듯이 웰컴 메시지 카드와 매뉴얼, 그리고 마지막으론 스티커가 있습니다. 상자는 항상 소중하게, 아시죠? 자, 그럼 은빛으로 유혹하는 레이저 블레이드 15 스튜디오 에디션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간단한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9세대 인텔 i7 9750H, GPU는 엔비디아 쿼드로 RTX 5000 스튜디오 에디션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3840-2160 4K 해상도와 터치 입력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최대 주사율은 60Hz, 스펙시트상으로는 DCI P3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HDR 400 그리고 팩토리 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저장 장치는 1TB NVMe 방식의 M.2 SSD가, 메모리는 DDR4 2667MHz 32GB가 탑재되었습니다. 배터리는 80W 시용량이 탑재되었고요. 윈도우 10 프로 기본 탑재, 두께는 17.8mm, 무게는 2.21kg입니다. 입출력 단자는 우측으로 UHS-3를 지원하는 SD카드 슬롯과 썬더볼트 포트, USB 포트, HDMI 2.0B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1.4 포트와 캔신통 락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전원 포트와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포트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램 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와이파이로만 인터넷 연결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따라서는 램 포트의 부재가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이저는 노트북도 시냅스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보드 레이아웃을 변경한다든지 매크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키보드 조명 밝기와 키보드에 적용될 크로마 RGB 조명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키보드 조명 설정을 낮출 수도 있죠. 키보드 크로마 RGB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에서는 기본적으로 균형 모드와 사용자 정의로 성능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펜속도 자동 혹은 수동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펜속을 수동으로 최대로 지정하게 되면 5300rpm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이때 측정되는 소음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CPU와 GPU 성능 수준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CPU와 GPU 모두 고성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전체적으로 머큐리 테마에 맞춰서 은색을 띠고 있고 또 좌우 스피커가 배치되었으며 하단부에는 넓은 와이드 터치 패널이 그 위로 하얀색의 키보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풀 사이즈는 아니고요. 펜타그래프 방식입니다. 먼저 키보드 타건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전형적인 펜타그래프 타건감 딱 그대로입니다. 키 입력의 깊이감은 상당히 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그 바닥치는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해줍니다. 터치패드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터치감은 굉장히 실키합니다. 멀티터치 입력을 지원하고요. 눌렀을 때 들뜨는 감 없이 괜찮은 터치감과 입력 감도를 전달해줍니다. 키보드 좌우로 위치한 스테레오 스피커는 노트북 내장 스피커 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Ripped jeans, black shades, tattoos, real mean. You a red dress, a lipstick, high heels, with the voice of an angel. 모니터는 4K 해상도의 터치를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터치 패널이기 때문에 안티 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빛 반사에는 취약합니다. OLED 패널이기 때문에 시야각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영상 시청 시 상당히 높은 해상력과 명암 처리를 보여줍니다. 솔직히 이 화질만큼은 진짜 미쳤습니다. 이 모니터 상단에는 내장 웹캠이 자리 잡고 있고요. 좌우로 스테레오 방식의 어레이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헬로를 지원하는 얼굴 인식용 적외선 센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대략적인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마크 10으로 성능 벤치를 진행했습니다. 종합 점수는 4498점, 에센셜 8665점, 프로덕티비티 6361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4481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3D마크 벤치를 진행해봤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가 RTX 쿼드로 5000이 탑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게이밍 그래픽 카드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타임스파이는 총 7511점, 그래픽 스코어는 7776점, 1차 50.19프레임, 2차 44.9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CPU 스코어는 6299점이 나왔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 15885점, 그래픽 스코어는 20744점, 1차 102.42프레임, 2차 80.5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피직스 스코어는 12285점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게임용 노트북은 아닙니다. 하지만 쿼드로 5000이 달려있잖아요. 이 5000의 게이밍 성능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배틀그라운드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배터리 전원만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옵션은 국민 옵션, 해상도는 4K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봤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20프레임을 넘기지 못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QHD 해상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에서 35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4K와 QHD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원활히 게임을 하기엔 좀 어려운 프레임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FHD 성능입니다. 55에서 56프레임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0프레임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일단 배터리 모드에서는 풀 HD라고 하더라도 60프레임을 뽑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배터리 모드에서 풀 HD로 게임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게임을 들어가면 프레임은 더 떨어지겠죠. 원활한 게임 환경이 보장된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4K 해상도의 경우는 평균 88프레임, QHD 해상도의 경우 151프레임, 풀 HD 해상도의 경우 17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쿼드로 5000의 게이밍 성능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본 건데요. 훈련장 사로 테스트 기준으로는 4K 해상도에서도 국민 옵션으로 게임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인게임에 들어간다면 60프레임 방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FHD 해상도에서 인게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카라킨 맵에서 프레임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다 보니 아무래도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같은 팀원이 찍어준 곳으로 떨어졌는데 막상 떨어질 때 보니까 다른 스쿼드도 함께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막 많이 몰려오지. 프레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영리하게 이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기로. 자, 기존에 있던 집이 너무 좁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볍게 파밍을 하고 야외로 이동하면서 프레임 체크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프레임 체크를 하던 중에 팀원들이 또 교전을 시작해서 저도 거들기로 했습니다. 가던 중에 보니까 목적지를 잃고 있는 또 어린 양이 있어서 제가 편안하게 미국으로 또 보내주고요. 또 팀원이 계속 푸시를 하길래 저도 각을 벌리면서 또 예리하게 들어가! FHD 기준 인게임에서는 130프레임까지는 유지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성능은 FHD 기준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열과 소음은 어떨까요? 그래픽카드의 경우 최대 77도와 78도를 보여주었고요. CPU의 경우 최대 94도까지 찍는 걸 확인했지만 평균적으로는 90도 선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음의 경우 최대 55dB 수준으로 측정되었고요. 아이들 상태의 경우는 46dB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로 제품의 발열 정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키보드 하단부 쪽으로 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더 근접해서 확인해보면 WASD 쪽은 31도, 중앙 키보드 쪽은 52도, 그리고 키패드 쪽은 42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하단 쪽은 팬이 작동하는 팬 쪽은 34도, 그리고 중앙은 53도, 열이 빠져나가는 배출구 쪽은 61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팬 소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게임 중에 측정되는 그래픽카드의 온도나 CPU 온도도 사실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가 열을 받는 편이라서 이 열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쉬움과 단점으로 남을 것 같네요. 이 제품 내부를 확인해봤습니다. 하단 중앙에는 80Wh 용량의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장착된 SSD는 삼성의 PM981 1T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16GB 메모리가 2개 장착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이나 마감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M.2 슬롯이 없는 점은 꽤 아쉽습니다. 1TB 용량도 큰 편이긴 하지만 이 동영상 편집이나 고화질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토리지 용량에 압박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주 사용 목적에 맞게 동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로 12분 분량의 4K 프로젝트를 작업창에 띄워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별도의 프록시 작업이 없어도 편집창에서 딜레이 없이 깔끔하게 작업되는 모습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인해 영상의 색감이 굉장히 잘 표현되는 점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H264 코덱 CBR50 세팅으로 4K 렌더링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드웨어 렌더링도 지원을 했고 11분 47초 만에 렌더링을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작업성만큼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가 강조되는 모델인 만큼 디스플레이 분석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94%, DCI-P3 100%, NTSC 92%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시트상에서 밝힌 DCI-P3 100% 값과 동일한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감마 값은 2.2 기준에 큰 차이가 없었고요. 모니터 밝기는 최대 435.9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색상 정확도의 경우 평균 델타 E 값은 1.18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몇몇 색상의 델타 E 값이 2점대 값을 보여주었지만 상당히 우수한 색상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얇은 디자인의 가벼운 무게 그리고 15.6인치의 아담한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품고 있는 성능을 예상하기 힘든 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4K OLED 터치 패널과 코드로 5000을 탑재하고 특히나 영상 편집 그리고 그래픽 작업에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휴대성 그리고 작업성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확장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제품에서 느껴지는 이 열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정식 판매가가 549만원. 일단 RTX 코드로 5000 그래픽 카드가 거의 300만원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용도와 수요층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무조건 비싸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트북 가격이 500만원이 넘는다라는 건 비싸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확실히 일반 소비자용의 모델은 아닙니다.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노트북을 찾는다면 참고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lvis t-shirt, ripped jeans, black shades, tattoos, real mean.